안녕하세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던 논문들을 정리한 인적자원관리라는 책에서 네 번째 소개되는 논문입니다. 보편타당하고 유일한 기업 문화는 없다 라고 번역된 논문이죠. 논문이고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로브 고피, 가레스 존스라고 하는 두 양반이 썼던 내용입니다. 자, 책은 이제 요 책이고요. 요 중에 이제 네 번째. 마찬가지로 이 책은 계속 소개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가격은 15,000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논문들을 주제에 따라 분류해서 시리즈로 만든 책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논문은 보편타당하고 유일한 기업 문화는 없다 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저자는 로브 고피, 런던 경영대학 교수이고, 이 양반은 이제 조직혁신 분야에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런던 경영대학에서 이제 그 조직행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약 6권 정도를 쓰셨고요. 약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 그 다수 논문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많이 게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레스 존스 교수는 그 인시아드 교수입니다. 인시아드 상당히 유명한 유럽의 대학이에요. 그 헨리에 소재한 그 브리티시 텔레콤의 그 회사의 조직개발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의 음악 및 영화사인 그 폴리그램에서 인적자원 담당 수석 부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업의 응집력, 리더십, 변화관리가 이제 주요한 관심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인시아드의 그 조직행동 분야에 대한 교환 교수이기도 하고요. 또 크리에이티브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회사의 그 설립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뭐 혹시 원문을 찾아보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원래 제목은 What Holds the Modern Company Together 라는 제목이고요. 96년 11월 12월호 12월호에 실렸던 논문입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친목과 결속의 관계에서 본 기업 문화의 유형, 그 다음에 그럼 친목과 결속의 차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분했던 그 조직들을 보는 거죠. 네트워크 조직, 용보형 조직, 파편 조직, 공동체 조직, 그리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려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기업 문화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목과 결속의 관점에서 본 기업 문화의 유형. 자,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조직 분열의 압력이 이제 많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권화, 탈계층화, 다운사이징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대안으로 보통 위계 질서나 통제 시스템으로 이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올라가고 효과는 많이 적더라. 오히려 문화를 가지고 요 부분을 극복하는 게 효과도 크고 기업 유지에 강력한 방편으로 평가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조직이라는 그 기업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문화가 없으면 기업은 이 중심 가치와 방향성, 목적을 상실하게 되더라. 그래서 문자적 의미에서 문화란 공동체일 것이고, 공동체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 공동체를 150여 년 넘게 친목과 결속이라는 이 인간관계의 두 가지 뚜렷한 형태로 구분을 했었다. 친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어떤 꾸밈없는 우호관계,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결집이 잘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결속은 개인적인 관계에 상관없이 어떤 공유된 목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 공동체 능력의 척도,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2x2 매트리스를 그려보면, 자, 친목이 높고 결속이 낮은 그런 문화는 네트워크 문화, 둘 다 높으면 공동체 문화, 친목은 낮고 결속도 낮으면 파편 문화, 친목은 낮은데 이 결속은 높고 이런 데는 이제 용병 문화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각각의 어떤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보다는 각각의 문화는 각기 다른 경영 환경에 이제 적합하다는 거죠.
우리의 경영 환경이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친목하고 결속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보면요. 자, 친목은 서로를 친구로 여기는 개인들 사이의 정서적이고 비수단적인 관계의 척도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친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되는 부분은 이제 업무 환경에서의 즐거움이 있고 단체 정신과 사기 진작이 되고 조직을 위한 어떤 필요 이상의 노력을 개인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친목이 너무 높게 되면 낮은 성과를 방관하게 돼요. 성과 낮으면 뭐라고 해야 되는데 친하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그리고 파벌 등의 비공식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충성도, 헌신, 사기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더라. 자, 그리고 결속은 감정보다 이성에 기초하고 집단의 이익이 되는 공통 목적이나 과업, 관심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질적 개인과 집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필요시에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는 꾸준히 나타나겠지만 결속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때 이제 결속의 정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이제 이렇게 나는 거죠. 높은 수준의 결속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이익 측면에서 보면 경쟁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낮은 성과를 용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직 내에 강한 신뢰감 형성과 실력주의가 구축되어 있다. 신뢰감 형성은 우리 조직은 다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반대급부로 전략 방향이 옳지 않으면 결속이 확 되니까 방향이 틀렸어요. 절벽으로 막 달려가. 조직이 자멸을 한다. 그리고 개인 이익이 분명할 때만 협력이 된다. 그리고 직무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역할 경계에 대한 세력 다툼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내 모든 조직이 당연히 동일한 성질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의 그 전반적인 특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의 전반적인 특성을 그 아래 조직들이 다 따라가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 아랫단의 조직들은 또 조직 나름대로 다른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죠. 조직이 서로 다르듯이 조직 내 소단위들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은 회사 전체를 평가할 수도 있고 팀과 같은 세부 단위만 평가할 수도 있다. 근데 이 기업 내 각 조직의 다양함이 좋을까 나쁠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 한 회사 내에 이제 확연하게 다른 문화는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인위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단일한 유형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기업 환경의 다양화, 복잡화 이런 거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문화를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판단은 경영자들이 하시라. 그러면 이제 아까 분류됐던 그 조직 중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높은 수준의 친목, 낮은 수준의 결속을 보여주는 조직이죠. 특징은 네트워크 문화는 위계 질서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로 나타나고 비공식적 채널이 관료주의를 방지하는 그런 건전한 방식으로 조직의 유연성을 부여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공식적이고 막 이러면 관료주의가 나타날 텐데 비공식적 채널이 많다 보니까 이 관료주의를 어느 정도 막아주더라. 직원들의 핵심 역량은 정보를 집합하고 선별적으로 퍼뜨리는 능력. 그러니까 사내에 네트워크를 잘 가지고 있고 정보를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더라라는 거죠. 공식 비공식적으로 자신을 대변해줄 회사 내 후원자나 동맹 세력을 얻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하더라. 근데 보통 네트워크 조직 형태로 시작하는 조직은 거의 없더라. 왜? 친목은 시간이 지나야 쌓이는 거기 때문이고 또 이런 조직들은 보면은 이제 파벌이나 소문, 뭐 낮은 생산성 같은 이런 친목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창의성 증대, 몰입과 같은 이점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걸 배워왔기 때문에 한참 뒤에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문화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기능 간, 사업 간, 국가 간의 정기적인 인력 이동이다. 그러니까 파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소적인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조직 차원의 넓은 전략적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좀 극복할 수 있겠다. 단점은
낮은 수준의 결속은 경영자의 사업 부관, 기능 간 협력 유도를 어렵게 해서 개인이나 팝을 간의 어떤 개인적 의결사항을 협의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서로 힘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이제 그런 거에서 많이 늦어지더라. 정치적이어서 이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사업 목적에 대한 몰입도가 낮다 보니까 이게 한 목소리를 이렇게 가지 않아요. 성과 측정이나 절차, 규칙, 시스템에 관해서 자주 반론을 제기하더라. 이런 네트워크 조직이 적합한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기업 전략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네트워크 문화에서의 구성원들은 그 위험과 불편을 참고 견뎌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시장, 그러니까 좁은 관점에서 그 특성에 관한 지식이 주요 성공 요인인 경우에는 좁은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거기서 뭐 친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받쳐줄 수 있는 범위의 시장에서는 자기 부서에 깊고 친밀한 우호관계가 성공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낮은 결속력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결속력이 낮더라도 그 좁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의 성공이 각 부서의 성공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각 부서의 그 친밀함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경우가 적합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용병 조직은 친목 수준은 낮고 결속 수준은 높은. 그래서 용병 조직은 직무 관련 정보가 풍부하고 일하려고 모인 조직이니까 거의 모든 의사소통이 사업에 관한 것이고 구성원 간의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직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고 낮은 성과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문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장단점 보시면 생산성은 매우 높겠죠. 근데 이 사람들끼리 협력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뭐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하거나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진 사업 단위들 간의 협력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더라. 적합한 경우는 신속하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회사 사업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강요할 수 있는 어떤 경영 혁신센터 이런 게 있어. 컨트롤 타워죠. 이런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었거나 경쟁 우위를 이룩했을 때는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의 목적이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경우, 경쟁의 본질이 명확한 경우, 이런 때는 용병 조직이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파편 조직,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낮은 수준의 친목, 낮은 수준의 결속. 특징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이 별로 없고 친목 문화 참여도 저조하다. 감성적 관계가 극도로 배제되고 정보 교환이 공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서로 친하지도 않고 일도 협업도 안 하고 이런 거죠. 결속력이 낮아서 상이하달식 경영이 어렵다. 뭐 이게 어느 결속력이 있어야 위에서 뭘 시켜도 뭐 밑에서 받아들이는데 다 개인 일하는 사람들이. 혼자 일하기 좋아하거나 개인 생활과 일을 완전히 분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합하다. 성공적인 운영 형태는 뭐 외주 도급 작업이 많은 제조기업. 여기는 다 맡겨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고급 인력이 많은 전문가 집단, 뭐 컨설팅 업체나 이런 데는 다 혼자 일하잖아요. 가상 조직, 각자 집에서 일하고 뭐 그런 조직들은 뭐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다. 적합한 경우는 과업의 상호 의존성이 적은 경우, 그리고 중대한 혁신이 팀보다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뽑혀가지고 협업할 때는 각자 일만 잘하면 되는 이런 경우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과정이 아닌 투입에 대한 통제로 표준이 정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만큼 지원해 줄 테니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에서도 뭐 가능할 수 있겠고, 개인 간 학습의 기회가 별로 없고 전문가적인 자존심이 지식 전파를 방해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문 조직인 거죠. 그냥 전문가 조직.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니까 그런 데는 적합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조직. 여기는 친목도 높고 결속도 높고 다 뭐 상당히 이상적인 조직이죠. 자, 공동체 문화는 기업 라이프 사이클의 어느 단계에서나 진화되어 나올 수 있는데 흔히 초창기, 소규모, 급성장, 창업 초기 기업에서 많이 나타난다. 특징으로는 구성원들은 그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고요. 공평성과 공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특히 상황이 어려울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기업 경영이 어려울 때 우리 같이 10% 임금 삭감합시다. 같이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속은 그 공동체 조직의 기업 목표와 가치관에서 분명히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어느 기업이 자기들의 경쟁자인지를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속 수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공동체 문화는 종교단체, 정치단체, 시민단체에 가장 잘 정착되어 있고 산업단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를 보면 이 고도의 친목과 결속은 어떤 특정 창업자나 지도자 주변에서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면 이 두 가지가 약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산업단체 보통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높은 수준의 친목을 나타내는 조직은 성장기나 다각화기, 세계화 시기에 기업 내부의 일에 역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친목이 높은 수준이 오히려 이제 커지면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생겨서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목과 결속 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마찰이 계속 공동체 기업을 불안정한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목과 결속을 둘 다 좋은 걸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합한 경우는 뭐 혁신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정교하고 광범위한 팀워크가 요구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하위 집단 간에 진정한 시너지가 있고 진정한 배움의 기회가 있는 경우, 전략이 장기적인 경우, 기업의 환경이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경우, 이런 때 이런 공동체 조직이 적합하더라. 자, 그래서 기업 문화를 혁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 문화 혁신을 할 필요성이 이제 생기니까, 자, 경영자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그들의 기업을 적응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기반이 든든하고 충성심과 참여도가 높은 전통을 가진 대기업들은 경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태에서 용병 조직이나 공동체 조직의 형태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계속 네트워크 조직으로 가던 회사들은 잘 안 되더라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전자회사인 필립스의 그 얀 티머 회장은 80년대 중반에 이제 경쟁력을 상실했어요. 필립스가. 이게 이제 극단적 침묵의 경향이 나타나고 고도로 정치화된 파벌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걸 용병 조직으로 이제 변화를 한 겁니다. 조직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그래서 성과목표와 책임을 부여하고, 고참 간부들을 정리시키고, 경영협의회를 통해서 회사 목적, 절차, 가치를 계속 명확히 전달을 하고, 수능하지 않는 직원들은 퇴출을 시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과거의 그 친목 문화를 다시 이제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공동체 조직으로 변화 노력을 했다. 전환기에 상실된 친목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했었다. 기업 문화의 형태를 바꾸려면 그 기업의 문화가 왜 현재의 형태로 정착되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알아야 그 방향을 바꿀 거니까. 즉, 그 문화가 현재 수준의 친목과 결속을 갖게 된 이유를 알아야만 제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친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생각과 이익, 감정들을 공유하도록 장려해야 되고, 회사 내 외부에서 비공식적인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직원들 간의 상호관계를 증진시켜라. 그리고 직원들 간의 격식을 줄이고, 계층 간의 간격도 줄여야 되고, 스스로 친구처럼 대하고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배려해서 자상한 관심과 친절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리고 결속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브리핑이나 사보, 비디오, 메모, 이메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자가 누군지, 걔네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긴박감을 조정해라.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자극해야 되고, 공동의 기업 목표에 몰입하도록 한다 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 환경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이제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친목과 결속 차원에서 자신의 기업이 어느 수준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경영 역량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 문화가 환경에 적합한지를 아는 거. 지금 환경에 우리 기업 문화가 잘 적합한 거냐, 이거를 잘 판단하는 게 경쟁 우위의 필수 요소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최선의 문화 유형은 없다. 중요한 건 환경에 잘 맞는 거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기업 환경은 항상 변화해야 되고, 기업 역시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성공적인 기업이 되려면 그 기업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직 운영의 유형은 그 조직의 외부 요인, 즉 경쟁이나 산업구조, 기술 변화의 속도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만, 기업 문화는 내부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 여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은 성공적인 기업의 밑바탕이 되는 문화를 창조하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을 만족시키고 진정한 개인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창조하는 거. 그러니까 결속과 친목, 요 두 가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잘 조정하는 게 경영자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책을 한번 구하셔서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도 되시고 내용도 더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